TV입니다. 자, 오늘은 2020년 9월 모의고사 마지막 과목인 5과목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과목은 사실 이해보다는 그냥 책 읽는다 생각하면서 읽으면 좀 재미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숫자, 외워야 되는 숫자들이 조금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숫자 위주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2번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용자 초용 촉진법에 관한 법령상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정의에 대한 문제가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 바로 문제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그리고 55세 미만이신 분들을 준고령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바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82번 직업안전법령상 일용 근로자 이외에 직업 소개를 하는 유료 직업 소개 사업자의 장부 및 서류 비치 기간으로 오른 것은, 자, 여기서 하나 알아두실 거는 뭐냐, 유료 직업 소개 사업자의 장부 비치 서류 기간 보관 기간 이런 거 나왔다. 전부 다 2년이니까 다 2년으로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2년은 구인 신청서밖에 없네요. 자, 그래서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 다 2년 2년이다 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3번 고용보험법령상 취업촉진수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취업촉진수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촉진장려금이라고 대놓고 써있죠. 그래서 취업촉진수당인가? 라고 헷갈릴 수도 있는데 촉진을 장려하는 그런 금액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헷갈리실 필요는 없고요. 광역구직활동비나 이주비 그리고 직업능력개발수당 이런 것들은 실업 형태, 특히나 뭐 이주비 이런 것들은 또 구조적 실업을 당하셨을 분들에게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취업 촉진 수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고 한번 개념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84번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단 성희롱 얘기 나왔다. 이거는 무조건 즉시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개념 하나 잡고 가시면 됩니다. 자, 문제 한번 정답 한번 찾아볼게요. 정답은 3번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성희롱 예방교육 기간이 1년 동안 실적이 없는 경우 그 지정 취소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정확히는 2년이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다른 내용들도 다 맞는 내용이죠. 당연히 성희롱 해서는 안 되겠고요. 예방교육은 매년 실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는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지체 없이 즉시 해야 한다라는 거 머릿속에만 넣어두시면 되겠고요. 85번 근로기준법령상 정의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자, 근로기준법령상 되어 있다라는 거 일단 보시고요. 근로자에 대한 설명이 일단 나와 있네요. 한번 볼게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외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자, 여기서 일단은 틀린 내용은 1번입니다. 읽어보니까 맞는 내용 같은데 뭐 왜 이게 틀린 내용이지 싶으실 수가 있어요. 지금 근데 요거는 이 설명은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나오는 근로자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이 설명의 정의가 맞는 내용이에요. 맞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어디?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생활하는 자가 아니에요. 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그래서 임금급료라고 쭉 돼 있잖아요. 근로기준법령상 근로자는 임금만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차이, 이렇게 해서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내용은 다 맞는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86번 볼게요. 고용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자는, 자, 이 문제도 종종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4과목, 5과목부터는 시험에 낼 만한 문제가 많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답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당연히 취업을 한 사람이겠죠. 거의 뭐 계약직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고요. 자, 나머지 적용 제외 대상인 자를 알고 있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2번, 3번, 4번이 정확히 딱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적용 제외 대상에서
대상에서 적용 제외가 된다. 말이 어렵네.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자, 이 1번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요. 1개월 동안 60시간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미만 일한 사람은 고용보험법에 적용 제외 대상이 된다. 이 말인 즉슨 일주일에 15시간으로 나눠볼 수도 있겠죠. 자, 어떻게 표현될지 문제에서는 어떻게 표현돼서 나올지 모르니까 이 두 가지 다 한번 눈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87번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주의에 관한 법령상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런 거는 그냥 보기부터 보셔도 돼요. 자 보기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당연하죠. 자, 사업주가 임금 차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 사업은 별개 사업으로 본다. 자 요거는 별개 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임금 차별 목적으로 설립을 하였더라도 같은 사업으로 보는 게 맞는 내용이죠. 자, 그럼 3번, 4번 맞는 내용이니까 한번 또 볼게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되겠죠.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되겠죠. 완전 차별이죠, 이거. 88번 보겠습니다. 고용정책기본법령상 대량 고용 변동의 신고 기준 중 괄호에 들어갈 숫자 연결이 옳은 것은 자 이것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 많이 낼 수 있는 문제가 몇 개 없기 때문에 자 88번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300명 기준으로 나뉘죠.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몇 명 이상일 때 고용 변동 신고를 해야 하는가 라는 개념인 거죠. 자 여기서는 30명 이상 변동이 있을 때 신고를 해야 된다랍니다. 30명이나 갑자기 변동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2번 상식으로 300명 이상의 사업자는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서는 퍼센트로 나가는 거죠. 100분의 10. 그러니까 10% 이상의 고용 변동이 있을 때는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숫자는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89번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 법령상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숫자를 옳게 연결하는 것은 자, 여기서 자, 목적어만 볼게요. 훈련 계약. 자,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이수한 후에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자, 이게 포인트죠. 자, 그 기간은 그러면은 얼마만큼 보장을 해주냐라는 거. 자,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기간에 몇 배를 초과할 수 없다? 3배를 초과할 수는 없다라는 명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90번. 다음 중 근로기준법상 1순위로 변제되어야 하는 채권.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요거는 어쩌면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저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별표 하나 치도록 해볼게요. 자, 일단 정답은 2번이에요. 자, 1순위로 변제되어야 될 거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당장 임금은 뺏겨서는 안 되겠죠. 요거는 당장 받아야겠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다음 순위는 뭔지 한번 볼게요. 자, 요거 다음 2순위는 그러면은 뭐냐? 2순위는 질권,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자 여기서 우선 변제로 해당하는 조세나 공과금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꼭 중요한 건 우선 변제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담보에 우선한다라는 말이 꼭 있어야지 2순위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3번 요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3순위입니다. 질권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이 3순위로 변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4번이에요. 그 다음에 4번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제외한 임금 채권의 전액이 4순위로 변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 우선권이 없는 조세 공과금이 마지막 순위로 변제가 된다라는 거 순서 한번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1번 볼게요.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 3권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것도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단결권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근로자와 그 단체에 부여된 단결체, 조직 및 활동, 가입, 존립, 보호 등을 위한 포괄적 개념이다. 자, 이것도 일단은 맞는 내용입니다.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고요. 2번 단결권이 근로자 집단의 근로조건을 향상을 추구하는 주체라면 단체 교섭권은 그 목적이 활동이고 단체 협약은 그 결실이라고 본다. 자, 어쨌든 단체 교섭권은
그 목적 활동이고 단체 협약은 결실이라고 본다. 요것만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것도 맞는 내용이에요. 3번 볼게요. 단체 교섭의 범위는 근로자들이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것으로, 자, 여기까지 맞는 내용이네요. 자, 단체 교섭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개인이 된다. 자, 요 말에 어불성설이 있습니다. 분명히 단체 교섭이라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근로자 개인이 주체가 된다? 자, 요 말 틀린 내용이죠.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단체가 되겠죠. 자, 4번. 단체 행동권의 보장은 개인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시키는 것이므로 시민법에 대한 중대한 수정을 의미한다. 자, 요 내용도 맞는 내용이니까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2번.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족 양립에 관한 법령 상시 30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자,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죠. 배우자의 출산 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볼게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 출산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라는 거 일단은 맞는 내용이니까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요. 자, 사용한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자, 무급으로 한다가 틀렸죠. 유급으로 합니다. 아주 좋은 나라에 살고 있어요. 자, 3번. 배우자 출산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자, 이것도 맞는 내용이니까 머릿속에 넣어 주셔야 돼요. 자, 배우자 출산 휴가는 1회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자, 이것도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맨 처음에는 뭐 한 달 썼다가, 한 달 쓰는 게 아니죠. 맨 처음에는 며칠 썼다가, 그 다음에 또 며칠 썼다가,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런 거는 또 괄호 문제로 나올 수 있겠죠. 며칠인가, 며칠인가. 그래서 이 숫자 중요하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3번.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근로자 파견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업무에 해당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요거는 제가 문제를 좀 분석하고 기출 문제를 보다 보니까 느껴지는 건데, 직업 상담사 2급 기출 필기에서는 이렇게 모두 고르는 거 하면 진짜 다 모두 고르는 게 정답일 가능성이 제일 높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다 포함되어 있는 거를 찍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문제의 정답은 전부 다 해당하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근로자가 파견됐는데 파견 사업을 해선 안 되는 업무를 볼게요. 자, 기업. 건설 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자, 발음이 많이 새는데 건설 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자, 요런 일을 시키면 안 되고요. 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시키면 안 되고. 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의 업무 시키면 안 되고. 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서의 운전 업무를 시키면 안 된다. 라고 이 네 가지 딱 나와 있으니까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빠르게 볼게요. 고용정책기본법상 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실업대책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요거는 외울 수밖에 없겠네요. 정답은 3번. 고용재난지역의 선포는 누가 한다? 대통령이 하죠. 자, 이거는 어떤 맥락으로 외우시면 되냐? 요번에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재난지역을 선포할 때 대통령이 직접 했죠. 그래서 재난지역과 관련된 건 대통령이 한다. 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95번. 직업안전법령상 용어에 틀린 것은, 자, 요거는 정답을 먼저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근로자 공급 사업이란 공급 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하죠. 자, 근데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 파견 사업도 포함한다? 라는 말이 조금 틀렸습니다. 여기서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련 법률에 의한 근로자 파견 사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함되지 않는다. 라는 거 여기 이 부분 중요하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맞는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6번도 한번 빠르게 보겠습니다.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법령상 훈련 방법에 따른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훈련 방법과 훈련 목적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지금 훈련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훈련 목적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집체 훈련, 뭔가 모여서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현장 훈련, 현장에서 하는 훈련이겠죠. 그리고 4번, 요즘 같은 비대면 시대에서 원격으로 훈련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그러면은 3번 양성 훈련. 자, 이거는 뭔가 개인의 능력을 양성해주는 혹은 개발시켜주는 그런 훈련의 느낌이 굉장히 들죠. 그러면은 이거는 훈련의 목적에 들어가겠다. 어쨌든 훈련 방법에 들어가지는 않겠다라고 유출해서 문제를 푸셔도 되는 문제인 것 같네요.
자, 97번 볼게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는 저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자, 1번 볼게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가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자,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이제 무조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내용이 되었죠. 자, 여기서 추가로 조금 설명드릴 거는 뭐냐? 가족, 친족이나 가족이 있죠. 친족이나 뭐 사실 가족이나 같은 말인데, 가족의 사업체, 운영체죠. 사업체나 운영체에서 일을 한다. 제가 일을 해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퇴직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요 경우 빼고는 무조건 설정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내용은 다 맞는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8번.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재심사 청구에서 재심사 청구인의 대리인이 될 수 없는 자는, 자, 이것도 쉽게 보시면 돼요. 자, 저의 대리인이 되는 거죠. 제가 청구인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청구인과 대등한 관계에서 뭔가 청구를 하고 심사 청구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문제 보기를 딱 볼게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3번 보니까 위원장이 나오네요. 위원장이 나의 대리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다른 것들은 제가 부탁을 하거나 내 입장에서 이해를 해주시는 분들인데 위원장까지는 조금 애매하다라는 느낌으로 머릿속에 담아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99번. 근로기준법령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100분의 80 이상의 스타일을 지급하여야 된다. 자, 요거는 70%죠. 자, 이 부분은 일단은 1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코로나 때문에 아주 잘 알게 됐는데 70%. 자, 코로나가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이번에 맨 처음에는 좀 해당이 되냐 마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근데 휴업을 해도 휴업 수당은 어쨌든 100분의 7, 100분의 70, 70%는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 맞는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10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100개나 되네요, 진짜. 아유. 자,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그럼 한 놈만 500만 원이 아니라는 거죠. 자, 1번 볼게요. 채용 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 조건의 변경을 구인자는 500만 원 바로 때려버립니다. 채용 광고는 조금 약간 500만 원과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한 구인자. 자, 이것도 벌금 500만 원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자, 그리고 3번. 채용 서류 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인자. 자, 보관 의무를 안 했어. 서류 보관 안 했어. 500만 원까지는 좀 그렇고 너는 300만 원 정도만 내는 건 어떠니?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4번까지 보고 마무리할게요. 그 직업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를 수집한 구인자. 자, 이러면 안 되죠. 요 정도는 뭐 500만 원 정도 벌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기 때문에 500만 원을 다 때리는 경우는 별로 없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2020년 9월 모의고사 1번부터 100번까지 총 5과목을 다 살펴봤고요. 5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눈으로 읽어도 머릿속에 들어오는 내용들이 많고, 4과목, 5과목은 출제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나오던 것들이 계속 나오는 확률이 높다. 그리고 특히 5과목은 2차 실무에서 제외되는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최대한 공부량을 줄이면서 60점을 맞추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어쨌든 2020년 9월 모의고사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는 다른 모의고사로 한번 또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